안녕하세요, 우유나무입니다. 패스오브 엑셀 잘 즐기고 계신가요? 부족한 가이드지만 잘 숙지하시고 계속 즐기시다 보면 전 가이드 영상에서 알려드린 아틀라스 부가 목표 달성과 공호석을 획득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효율적인 파밍을 통해 더 강해지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패스오브 엑셀에서 파밍 루트는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여러분들에겐 가장 기초가 되는 매핑을 컨텐츠들과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를 이용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와 영향력 관련 기초 내용을 모르신다면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새 영향력인 메이븐, 자결의 총주교, 3개 포식자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시는 패시브 노드인 아틀라스 패시브 상단에 3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스 패시브 틀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끝부분인 이 세 파트가 나눠져 있고 한 번의 매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반적인 매핑 단계에서 자결의 총주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양쪽 불세례와 여명의 빛 노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자결의 총주교를 잡는 파밍법은 선택하지 않고 키를 판매하는 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해당된 지식은 선택하지 않았죠. 이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어느 방법이 효율이 좋을지 판단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루트를 선택하기 위해 뻗어나온 가지들을 이용해 저는 갑충석 파밍을 위한 노드, 강탈 노드, 그리고 에센스와 금고 노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가지를 통해 최소한의 패시브 노드로 한 번 매핑의 최대한의 컨텐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 컨텐츠들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시는 지도 제작 옵션을 통하시면 금고가 나타나는 매복, 선구자, 이계, 의식 등등 컨텐츠를 일정 비용을 소모해 지도에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탐험 컨텐츠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갑충석을 이용 노드의 효율을 최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선택지를 통해 지도의 컨텐츠들을 확보하게 되고 이 매핑 도중 일정 확률로 나타나는 에센스, 강탈 같은 컨텐츠를 일정 확률로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 노드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컨텐츠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빌드를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핑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가디언 런, 메이븐 런이라 부르는 지도 보스 사냥이 메인 빌드를 짜시면 되고 반대로 탱킹할 빌드라면 사망시 획득 아이템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강탈 같은 컨텐츠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기본 컨텐츠별로 제가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가의 임무라고 불리는 야수, 기습, 광산, 배신 임무에서 초보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기습과 배신입니다. 야수는 크래프팅이라 불리는 제작 메커니즘에 사용되지만 이해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광산은 광부라 불리는 특화된 파밍 루트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주로 즐기는 컨텐츠이기 때문이죠. 먼저 기습은 시공을 넘어 아쪼아틀의 사원이라는 구역의 방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선 아셔야 할 것은 타락의 정점이라 불리는 구역이 주는 기회인 이중 타락, 즉 더블 컬업 시스템입니다. 보통 더커라고 불리며 아이템을 타락시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옵션을 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아이템이 소멸하거나 옵션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에 가까운 시도이며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커런시를 버는 방법입니다. 기습대가의 임무를 소모해 매핑에서 알바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알바는 시공을 열어주는 포탈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습창에서 보셔야 할 것은 처치하여 무엇으로 변경만 하시면 되고 타락의 방, 이 방을 업그레이드 시킨 타락의 기폭제, 최종적으로 타락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승천의 정점, 도리안의 학회를 추가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 타락의 현장은 현재 기준 1엑셀티드 오브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승천의 정점과 도리안의 확회를 확보하시면 추가 판매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핑과 함께 틈틈이 알바 사원을 완성시키는 것만으로도 커런시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알바런이라 불리는 작업을 돌기 위해선 이 패시브 노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경쟁의 전개는 위 사진을 예시로 들면 제가 만약 대장간의 건축가를 처치한다면 살아남은 것은 의식의 건축가가 되고 살아남은 의식의 건축가의 방인 희생의 방이 업그레이드된 곡물의 전장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방으로 변경할 경우 1회 추가 등급 업그레이드를 얻게 된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자원 재분배입니다. 자원 재분배는 쉽게 말해 40%의 확률로 방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원을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은신처에 배치한 알바를 찾아가 사원 연대기 작성을 누르셔서 아이템화 시켜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신은 불멸자 연합이라는 죽지 않는 NPC들을 처치하여 한 분야에 소속시키고 계급을 업그레이드 시켜 아이템 혹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기회들을 얻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속은 수송, 방어, 연구, 조정으로 나뉘며 이 소속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이슬랭의 경우 연구에서 4레벨이 되면 아이템에 부여된 옵션 한 줄을 제거하고 장막 옵션이라 불리는 특수 옵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일반적인 배신 컨텐츠로는 3레벨이 끝이라는 점입니다. 신디케이트원들이 4레벨이 되기 위해선 카타리나라고 불리는 불멸자 연합의 보스를 처치해야 하며 이 카타리나를 처치하여 최대한의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타리나와 만나기 위해선 각 소속별 은신처를 공격해야 하는데 만나는 단원들을 처치하여 정보를 얻고 각 은신처에 있는 소속 지도자를 처치하여 카타리나의 은신처 정보를 알아내고 이 과정을 반복해 카타리나의 은신처를 알아내어 처치하고 단원들의 레벨을 한 단계씩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기회들을 거래 채널이나 영어가 되시면 커뮤니티, 영어 거래 채널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 제작 옵션에서 추천할 옵션은 매복과 선구자입니다. 매복은 위 사진처럼 지도에 금고가 등장하여 위와 같은 옵션을 이용해 금고의 획득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금고는 일반적인 몬스터를 처치하여 얻는 기회보다 더 풍부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선구자는 위와 같은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일반적인 피해로는 처치할 수 없습니다. 이 선구자를 처치하기 위해선 선구자가 소환하는 몬스터를 처치해야 하며 이 웨이브를 마무리 짓는다면 선구자가 처치되어 파편들을 주게 됩니다. 이 파편에서 커런시를 모으거나 운이 좋으면 거울 파편을 얻는 것이 주 파밍법입니다. 선구자에서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첫 물결이란 패시브 노드이며 이 노드를 통해 등장하는 선구자 보스들은 더 강력한 마법들과 몬스터들을 소환하지만 보상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강해졌다면 상당히 유용한 노드입니다. 마지막은 갑충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갑충석들은 확률이나 비용 소모에 의존한 콘텐츠를 확정적으로 등장시켜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아틀라스 패시브를 따라 선택하여 해당 갑충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패스 오브 엑셀에 등장하는 컨텐츠 중 일부를 이용해 파밍하시는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 영향력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본인이 선택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를 선택하신 후 그에 따른 부가 컨텐츠들 역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당 컨텐츠 사용 방법을 알고 최대한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 말고도 패스 오브 엑셀의 컨텐츠는 방대하여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파밍은 매 리그 그리고 리그에서도 분기별로 패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되며 파밍 방법을 알아내는 것 또한 골드러시처럼 새 메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파밍 방법으로 하루에 몇억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모을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초보가 아니게 되죠. 이후 단계적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의 최종 컨텐츠와 다름없는 아이템 제작과 아틀라스 최종 보스 및 리그 챌린지를 달성하시게 된다면 복잡하고 난해한 패스 오브 엑자일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최종 단계인 아틸다스 최종 보스 메이븐, 우버일더, 그리고 레거시로 남게 된 사이러스에 대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유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